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의 20 플라스틱 포장재 선택 기준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김수일입니다. 플라스틱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의 종류는 열에 대한 변형이라는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열을 가하면 녹고 식으면 굳고 다시 열을 가했을 때 녹는 성질을 가진 플라스틱입니다. 대부분의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이 열가소성 플라스틱에 해당됩니다. 종류로는 PE, PP, PS, PET, PA, PVC, PVDC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열을 가해도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입니다. 종류로는 폴리에스테르, 에폭시, 폴리우레탄, 페놀, 멜라민 등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차례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에틸렌 또는 PE라고 부르는 재질입니다. 종류로는 밀도에 따른 분류로 VLDP, LDP, MDP, HDPE가 있으며 LLDP, MLDP가 있습니다.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밀도가 0.91에서 0.925 미만의 것을 말합니다. 그 이상의 밀도는 중밀도 폴리에틸렌 0.926 이상에서 0.940,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0.941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밀도 0.910 미만을 VLD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폴리에틸렌의 장점으로는 플라스틱 필름 중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비중도 낮습니다. 열 접착성이 좋아 완전 밀폐가 가능하고 신장률, 인장 강도, 충격 강도가 크고 유연하며 강인한 필름의 종류입니다. 내수성, 내습성, 내약품성이 강하며 무미, 무치하여 식품 포장재에 적합합니다. 가로, 세로의 방향성을 가진 필름을 생산할 수 있으며 한 개의 다이로 여러 종류의 폭을 가진 필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폴리에틸렌의 단점으로는 산소나 탄산가스의 기체 투과성이 비교적 크고 내유성이 약하며 고급 인쇄가 어려우며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포장 필름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용물 중량 20에서 30kg의 비료포대, 사료포대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강도를 필요로 하는 품목입니다. 경합하고 있는 기타 포장 재료 가공품도 많이 있습니다. 자동 포장대는 쌀과 설탕, 소금 등의 자동 충진 포장에 사용되며 내용량은 1에서 15kg 등으로 필름 두께는 150에서 200 마이크로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동 충전기로 포장되기 때문에 적절한 강성과 대전 방지 성능, 적절한 미끄럼성, 힛실성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필름 성형 가공 시에 폴리머 사슬이 배양시키면 열 수축성이 부여됩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하여 생수 번들 포장의 수축 필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치 포장용 필름으로 사용됩니다. 수축 필름처럼 팔레트 포장과 같은 대형에서 음료용기 등의 중형 집합 포장에 이르기까지 사용되는 필름으로서 두루마리로 된 필름을 풀어서 가로 세로에 탄성 변형 한 개까지 신장시켜 피포장을 감아 밀착 포장하는 것입니다. 수축 포장처럼 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분을 함유한 식품, 공업 부품 등의 포장재로서 강도를 주체로 가공성이나 투명성,
개구성을 겸비한 성능을 가진 필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폴리프로필렌 또는 PP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종류로는 OPP 필름과 CPP 필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OPP 필름은 인장 강도와 충격 강도 등의 기계적 강도가 강합니다. 스티프니스가 커서 셀로판에 가깝습니다. 내한성이 향상되고 투명성, 광택성이 좋습니다. 또 방습성이나 가스 차단성이 미연신 경우보다 2배 이상 향상이 됩니다. 필름의 표면 강도는 향상되지만 열 경화성은 약화됩니다. CPP 필름은 투명성, 광택성이 좋고 방습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비중이 범용 수지 중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적당한 스티프니스를 가지고 있으며 내약품성도 양호합니다. 내열성은 최고 120도C 정도이며 무미, 무치, 무독으로 위생적으로 안전하며 연소 시 유해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특성을 가집니다. 가스 투과성이 크기 때문에 가스 차단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코팅이나 라미네이팅을 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PP 필름은 주로 이축연신 필름 OPP, IOP와 무연신 필름 CPP, 기타 일축연신 필름이나 순행 인플레이션 필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OPP 필름은 투명성, 표면 광택성, 기계적 강도가 좋아 각종 스낵류, 빵류, 라면류 등 각종 유형 포장의 인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담성을 갖도록 처리된 방담 필름은 과일이나 채소 포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이트 오파크 필름, 진주 광택의 펄 폴리프로필렌 필름은 일반적인 PP 필름과는 다르게 기공층이 형성되어 밀도가 낮고 단위 무게당 표면적인 넓은 특징이 있습니다. 폴리프로필렌 특유의 표면 광택성을 표면 계지를 통해 무광택으로 제조한 무광택 필름은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 식품 포장 및 쇼핑백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장 용도로는 과거에는 맥주, 술, 우유와 같은 유리병을 넣을 수 있는 음료수용 수송 상자 혹은 과일류 상자, 채소류의 수송 상자, 어상자 등의 일부 사용되었으나 근래에는 자동차, 가전제품 등 부품 성형품의 회수용 상자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장용 PP 시트 분야는 식품용으로 큰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트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으며 트레이나 컵 등으로 2차 가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식품용 포장 재료로 내열성이 우수한 복합 PP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식품 보존성과 내열성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포장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PP 블로병은 폴리오레핀 중에서 투명성이 비교적 양호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폴리스티렌 PS 재질입니다. 비교적 비중은 적고 광택이나 투명성은 좋으며 가시광선 투과율도 우수한 재질입니다. 치수 안정성도 좋지만 투습도는 매우 크고 가스 투과성은 매우 큽니다. OPS 필름은 이축연신 필름으로 인장 강도, 경도, 강성이 높은 필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종 수축 필름 포장에 적합하고 콘덴서용 등의 전기 절연 필름으로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펄스실과 초음파 실이 가능하고 벤젠, 나프탈렌 등 방향종 탄화수소를 포함한 접착제 사용도 가능합니다. 가소제와 안정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미, 무치, 무동성의 재질입니다. 블리스터 포장, 자동 판매기의 투명 컵, 크래커나 쿠키 등의 내포장용 트레이에 사용됩니다.
또 고충격성 폴리스티렌은 요구르트 용기나 치즈, 크림과 같은 식품류 튜브 포장 용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포성 폴리스티렌의 라면 용기 및 계란 용기는 최근 환경 문제로 인하여 종이 용기로 대체되어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페트 또는 PETP 재질입니다. 페트는 기계적 강도가 좋고 흡수율, 투습률, 가스 투과성이 적고 치수 안정성이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유기용제성은 크지만 강알칼리나 고온 알칼리 처리에는 침식이 됩니다. 내열, 내한성이 있고 사용 온도 범위가 넓고 열 평창 계수는 극히 작습니다. 열 수축 필름은 70도씨 이상 가열하면 약 60%의 수축률을 나타냅니다. 투명성이나 광택성 등 광학적 성질도 양호한 편입니다. 금속의 진공 증착성이 좋아서 금은사, 콘덴서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열 접합에는 초음파 접합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인쇄적성이 좋아 섬세하고 다양한 색의 인쇄가 가능합니다. 용융점이 높아 보일링백, 레토르트 파우치, 이중 오븐용 트레이, 뚜껑에 사용되기도 하고 사출 블로, 사출 스트레치 블로 성형 용기로 제작하여 탄산음료나 액체 식품 용기에 많이 사용되는 재질입니다. 나일론 재질입니다. 나일론은 미연신, 이축연신이 있으며 연신에 의해 인장 강도와 강성이 강해집니다. 내마모성, 광택성 및 투명성 등의 광학적 성질이 우수한 편입니다. 가스 차단성은 우수하지만 수분 흡수율이 커서 투습도는 비교적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알칼리성, 내유기용제성, 내유연성이 우수한 편이며 내광성에 대하여는 주의가 필요하고 자외선에 오래 폭로시키면 열화가 일어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VOH는 에틸렌 비닐 알코올 공중합물을 원료로 하여 만든 필름으로 에발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투명성, 광택성, 내유성이 있으며 특히 가스 차단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입니다. 100도씨 전후의 가열에 의해 딥 드라우 성형이 되는 특징과 공압출 필름 시트 등의 열 성형이 가능합니다. 재질 구성 시 표면 재료로는 사용하지 않고 중간 차단층 재료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도로는 주로 폴리프로필렌, 폴리카보네이트 혹은 폴리스티렌과 같이 공압출하여 고차단성 컵이나 용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바베큐 소스나 케찹, 마요네즈 등과 같이 고온 충전용 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일론, EVH, EVA와 같은 구성으로 육가공품이나 치즈용으로 사용됩니다. 폴리연마비닐, PVC는 제품이나 가소제 함량에 따라 종류가 많고 그 성질도 각각 다르지만 대별하면 연질 PVC, 경질 PVC 및 열수축 필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열수축 PVC 필름은 넓은 온도 범위에서 열수축성이 있어 수축률도 좋고 인장 강도, 인열 강도, 충격 강도가 크고 가스 투과성이 비교적 작은 특성 등 수축 포장용으로 적합한 특성이 있습니다. 가소제가 비교적 많이 들어간 스트레치 필름은 유연하고 부드러우며 광택성과 투명성이 우수하고 필름 가공 온도도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폴리연마 비닐이 된 PVDC는 가스 투과성, 투습도가 아주 낮은 것이 특징이며 강산, 강알칼리, 내약품성,
내유성 등이 우수하고 열 수축성이 좋고 투명성이나 광택성도 양호하여 소세지 포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밀착성이 있어 가정용 식품의 랩 필름에 적합합니다. 스티프니스가 약하고 슬립성이 좋지 않아 작업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PVDC 필름에는 고주파 실링에 의해 접착성이 나타납니다. 가소제, 안정제 등의 식품위생상 무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 용도로는 닭고기는 햄류의 수축 포장과 치즈 포장에 이용되거나 기존 사용 중인 폴리에틸렌이나 폴리 연마 비닐보다 용융점이 높아 전자레인지용 랩필름, 김 및 스낵 등 보양성이 요구되는 식품 포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오노멀한 폴리에틸렌과 메탈 아크릴산의 공중합체로 카복실기 그룹의 아연, 나트륨, 칼슘, 암모니아 등이 부분 치환된 폴리머입니다. 아이오노머의 최대 특징은 열 봉함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최고 봉함 강도가 높고 저온 봉함성이 우수하고 열감 봉함성과 적정 봉함 온도의 폭이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열 접착면에 이물 부착이 되더라도 열 접착성이 양호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충격 봉함 강도도 우수합니다. 아이오노머를 알루미늄 박과 조합시킨 경우에 열 봉함 강도는 LDPE의 2배 이상이 되고 최저 봉함 온도도 100도C 이하에서 LDPE보다 20도C 이상 낮으며 기름이나 먼지가 봉함면에 부착되어도 봉함 온도가 130도 이상이 되면 정상 표면의 봉함 강도와 비슷한 봉함 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품 포장 사용 용도로는 열 접착성이 매우 좋으므로 무균 포장과 같은 카톤 포장재의 열 접착층, 블리스터 포장 등이 있습니다.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EVA는 에틸렌과 비닐 아세테이트를 공중합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비닐 아세테이트의 양은 1에서 50% 정도이며 필름용에는 비닐 아세테이트 함량이 약 1에서 25%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닐 아세테이트 함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필름의 탄성률과 열 접착 온도는 낮아지고 충격 강도, 인열 강도, 투과도는 증가합니다. 폴리에틸렌과 비교한 경우 이 결정화도의 저하에 따라 보다 더 유연성, 강건성, 광학성, 내한성이 향상됩니다. 이것은 초산비닐 함량이 높을수록 우수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협작물의 열 접착성도 우수하여 유지 등의 내용물이 실면에 부착된 상태에서 히트실도 양호합니다. EVA 필름은 초산비닐 함량이 증가와 더불어 충격 강도가 향상되는데 이것은 EVA가 유연성이 풍부하여 충격을 흡수,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극성기의 부여에 따라 접착성, 점착성, 상용성, 인쇄성, 전자선 가교 반응성도 우수하게 됩니다. 비닐 아세테이트 함량이 25% 이상인 것은 주로 접착제나 왁스류의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필름용으로는 비닐 아세테이트 함량이 18%가 유연 포장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는 필름이 저온에서도 유연성이 있고 저온 열 접착성과 하택성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포장재 가공 방법 중에서 필름 제조 공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압출기의 기본 원리는 스크류에 의하여 밀폐된 가열 바렐을 통하여 플라스틱 재료를 적절한 조건으로 펌핑하여 압축 용융시킨 후
작은 간격의 원형 혹은 슬릿형 다이를 통과시켜 필름을 성형시키는 공정입니다. 블로 타입은 용융된 폴리머를 원형의 다이 구멍을 통해 압출해 튜브 형태를 버블로 형성하는데, 이때 버블의 팽창으로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연신은 가열 상태에서 폴리머의 사슬을 잡아당겨 배양시키는 것으로 보통 압출 공정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신은 필름의 충격 강도와 투명성을 증가시키며 차단성도 증가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연신을 많이 하는 필름은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스티렌, 나일론이 있습니다. 블로우 성형이란 병이나 경량의 속이 빈 용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압출 블로우 성형과 사출 블로우 성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스트레치 블로우 성형과 다층 블로우 성형이 있는데, 이는 위의 두 가지 기본 원리를 이용한 가공 방법입니다. 사출 블로우 성형은 첫 단계에서는 예비 성형품을 먼저 만들게 됩니다. 예비 성형은 용융된 플라스틱을 주형에 사출을 시켜 나선형의 병꼭지 부분을 갖춘 시험관과 같은 성형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유는 병꼭지 부분 등 미세한 부분을 사출시켜 미리 만들어 두어 기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예비 성형품의 벽꼭지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가열하여 공기를 불어넣어 압출 블로우 성형처럼 제품의 최종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출 성형은 플라스틱 물질을 가열하여 점성이 있는 용융 상태로 만든 다음 고압하에서 주형의 수지를 사출시키고 냉각시켜 주형과 동일한 형태의 용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사출 성형은 금속 주형의 표면에 의하여 용기의 형태와 치수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이거나 장식적인 정교한 부분을 성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출 성형은 금형 및 기계가 고가이지만 복잡한 형상의 성형품을 대량 생산하는 데 적합합니다. 마개류, 광구병, 박스 등의 플라스틱 성형품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진공 성형법은 열가소성 플라스틱 시트를 가열 연화시킨 후 진공을 이용하여 금형의 형상으로 성형하는 방법입니다. 진공을 이용하기 때문에 바큐움 포밍 또는 열로 구부려 가공하므로 서머 포밍이라고도 합니다. 조작이 간단하므로 가열 연화된 플라스틱 시트를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이 있는 형 위에 올려놓고 형의 반대측에서 작은 구멍을 통하여 공기를 뽑으면 연화된 시트는 순간적으로 금형면에 흡착되어 밀착하게 됩니다. 이것을 냉각시킨 후 압출 공기를 보내어 금형에서 벗겨내는 방법을 이용한 성형법입니다. 진공 성형에 사용되는 시트로는 폴리스티렌, 연마비닐, 폴리에틸렌 등인데, 최근 폴리스티렌이나 무가소 연마비닐 수지를 사용한 성형품이 잼, 아이스크림 등 식품 용기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판지나 골판지 상자의 내부에 삽입해서 물품의 고정과 충격에 대한 완충을 겸한 용도로 사용되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압출 블로우 필름을 생산하는 방식은 여러 개의 압출기와 연결된 다이 헤드의 고리 모양 텔을 통해 필름을 공압출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제조 공정으로 물성이 다른 복합 필름을 제조할 수 있는 것이 공압출 필름의 장점입니다. 다이 내에는 필름의 접착면 또는 인쇄면에 코로나 처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며 처리를 통하여 인쇄적성과 접착성이 향상되기도 합니다. 진공 증착은 고진공 상태에서 임의의 금속을 0점 이상으로 가열하면 금속은 증기로 되어 산소 및 질소 분자와 충돌 없이 수십 센티미터 정도 직진 비산하게 됩니다. 냉각된 피증착판의 분자 상태로 응결하여 얇은 금속 피막을 형성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증착 필름에 쓰이는 필름 종류는 PP, PE, 페트, 나일론 등이 쓰이며 페트나 나일론은 필름의 작용 기들에 의해 기계적 결합뿐 아니라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 접착성이 좋아집니다. 증착량은 필름의 차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보통 증착 두께는 25에서 300옹거스트롬 정도입니다. 필름의 산소 투과도는 재질에 따라 두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소 투과도가 높은 재질은 농산물의 MA 포장 시 사용하면 신선도를 연장할 수 있으며 차단성이 높은 필름은 진공 포장 또는 가스 취한 포장에 사용되면 신선도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필름 포장재 설계 시 검토사항으로 첫째, 규격입니다. 비포장물의 특성과 포장 작업성 등을 감안하여 규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만약 규격을 수정할 경우 동판 제작을 신규로 하여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둘째, 형태입니다. 포장 형태의 종류는 비포장물의 특성과 판매 방법 및 자동 포장기계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야 포장 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셋째, 재질은 비포장물의 특성과 유통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재질 설계를 하여야 하며 산패가 쉬운 제품의 경우 산소 차단성과 빛 차단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고 방습성이 요구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수증기 차단성이 우수한 포장 재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넷째, 디자인은 포장 작업 후 식별성을 감안하여 디자인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되는 내용물의 색상 등을 감안하여 디자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인쇄 가공입니다. 인쇄 정밀도, 인쇄 색상, 접합 강도, 분리배출 표시, 포장 재질 표시 등과 생산 가공 등을 감안하여 인쇄와 가공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기계 적성은 자동 포장 기계에서 사용되는 포장재는 아이마크 위치와 크기가 중요하고 슬립성, 인장 강도, 열 접착 온도, 생산 속도 등이 필요한 요구 조건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야 합니다. 플라스틱 필름 재질 구성 사례입니다. 먼저 플라스틱 포장 재질은 인쇄층, 차단층, 열접착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쇄층에 주로 사용되는 재질로는 OPP, 페트, 나일론, CPP, LDP, OPS, 종이, 알루미늄 포일 등이 있습니다. 수증기 및 산소 차단층으로 주로 사용되는 재질은 EVH, PVDC, 나일론, 알루미늄 포일, 알루미늄 증착 필름, 투명 증착 필름 등이 있습니다. 열 접착층으로 주로 사용되는 재질은 LLDP, LDP, CPP, 공압출 PP, EVA, 아이오노머 등이 있습니다. 필름 종류별로 생산되는 두께가 정해져 있으므로 차단성과 단가 등을 감안하여 재질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플라스틱 필름 포장재 재질 표시 방법입니다. 플라스틱 필름의 재질 표시는 인쇄된 표면 재질을 맨 먼저 표기하고 순서대로 표기한 후 접착층을 맨 뒤에 표기하고 재질과 재질 사이는 슬래시로 표기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재질과 재질 사이에 플러스를 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 슬래시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OPP, 인쇄, PE, 알루미늄, PE, LLDPE의 재질을 표시를 분석해 보면 1단계 OPP 필름에 인쇄를 실시한 후 2단계 인쇄된 OPP 필름과 PE를 녹여서 차단층으로 사용된 알루미늄 호일과 접착하고 3단계 OPP 인쇄 PE 알루미늄에 PE를 녹여서 맨 안쪽 면의 접착층으로 LLDP 재질과 접착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플라스틱 용기 원가 산출 방식에서 금형비 산출은 성형 용기 제작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출 용기 금형비가 가장 비쌉니다. 금형비는 금형 재질, 규격, 캐비티 수, 생산 수량 등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용기의 단가는 용기 중량, 원료 단가, 생산 인력, 인건비 및 기계 및 금형 감가상각비 더하기 포장비, 운반비, 일반 관리비 및 기업 이윤을 포함된 단가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플라스틱 필름 포장재 원가 산출 검토 사항에서 자동 포장 형태 비닐 포장재는 원가 구성 요소로는 원단 재료비, 인쇄비, 첩합 가공비, 재단비, 포장비, 운반비, 이윤 및 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동봉지 형태 원가 구성 요소는 원단 재료비, 인쇄비, 첩합 가공비, 재대 가공비, 포장비, 운반비, 이윤 및 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판 제작 비용은 제곱센티미터당 비용으로 계산을 하고 있으며 업체별로 그라비아 인쇄기의 규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재판 방법에 따라 부메랑 기법과 회리오 기법에 따라 동판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쇄 비용은 인쇄 도수별 제곱미터당 단가로 계산을 하고 있으며 동일 제품일 경우에는 인쇄업체 규모, 생산 로트별, 인쇄 색상별, 인쇄 도수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재의 품질 관리 방법입니다. 첫째, 필름 포장재의 품질 관리 방법입니다. 필름 포장재의 품질 관리 항목은 재질, 규격, 두께, 인쇄사항, 잔류용제, 기체 투과도, 수증기 투과도, 첩합 강도, 투명도 등이 있으나 농식품 가공업체에서 할 수 있는 품질 검사 방법에는 두께, 규격, 인쇄사항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소 부재를 사용하는 포장일 경우 포장재의 산소 투과도가 중요하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성형 용기 포장재 품질관리 방법은 용기의 재질, 규격, 중량, 외관 등이 있습니다. 병제품의 경우 주입구의 직경과 수평도 등이 중요하고 뚜껑이 있는 용기의 경우 용기와 뚜껑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캐비티별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공성형 용기의 경우에는 성형 부위별로 두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필요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선택 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